자, 오늘의 핫피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자, 국민의힘인데요. 이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시도한 겁니다. 통일교의 신도를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킨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전 당원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당에선 야당 탄압용 수사다,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빤히 알면서도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립은 아닌가요?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범죄 사실과 당원 명부와의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과도하다, 무도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특정 종교와의 어떤 이 당원 간의 유착설을 살펴보기 위함이라지만 사실은 야당의 당원 명단 전체를 다 털어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 무리한 수사다, 불법 수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논란의 영역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검사 출신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국민의힘의 당원 명단 전체를 이른바 국민의힘 표현대로 하면 털어가려 했다. 압수수색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 출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특검에서 타깃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에요. 권성동 의원이 2023년도에 이제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둬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통일교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모 씨, 그다음에 검진법사 전성배 씨 이런 사람들이 권성동 씨를 그 당시 당대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했던 이야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통일교가 그 당시 또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일교 교도 신자들을 이제 당원으로 무더기로 집어넣어서 결국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제 당대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뜻은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권성동이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수시로 통일교에 가가지고 통일교의 최고 위치에 있는 게 한학자 여사거든요. 문선명 씨 부인입니다. 가가지고 계속 현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권 의원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네, 부인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때 쓰라고 또 1억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통일교 관계자 또는 그 윤모 씨의 입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과 관계도 있으면서 이제 권성동의 어떤 개인적 비리 이런 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 단서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당사의 당원 명단 전체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 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반발 포인트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당할 때 내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천주교 통일교 거기에 기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당 원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통일교 윤모 씨랄지 관계자들로부터 어느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걸 불었겠죠. 특검에. 그러면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명단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명단과
전산 기록에서 당원과 지금 비교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20명 정도 추정되는 사람을 줬는데 거기에 통일교 교도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밝힐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하죠.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은 와서 빈집 털고 있고 또 전당대회는 또 용팔이가 나와서 설치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뭐 사면 초과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 확인해 봤더니 한 명도 당원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도대체 우리 당원 명부에 당원 가입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원 명부는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특검에서 불법 무도하게 어떠한 압수수색 시도를 할지라도 우리 당원들의 명부를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 전부를 대조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봐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수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당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당 주장대로라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을 갖고 야당의 당원 명부 전체를 특검이 가져가려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심하죠. 굳이 야당의 500만 명 당원 명단을 다 조사를 해야만 될 만한 사안인지 이건 앞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의 범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정점식 사무총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혐의 내용이 있습니다. 혐의 내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죄로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명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당원 명부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거죠. 아니 지금 당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당원들 들어오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막론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전국 곡지에서 당원 모집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경선에 대비해서 당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야, 너 친하니까 10명 몰아줄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알선수재죄입니까? 그건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마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 관계자가 입당을 했다. 이것이 알선수재다. 글쎄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기한 사람이 20명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20명이 뭐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현재는 그게 없다고 그러는데 정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당원 신청할 때는 본인이 써서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해서 서류를 보내거든요. 그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은 돈 주고받은 정황만 보면 되는 겁니다. 정당에서 굳이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명단과 20명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굳이 저렇게 불을 지르는 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인지 전 특검의 수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 예. 더 해도 될까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있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또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관련된 건 수사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을 보면 이것 또한 특검 또한 너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본연의 특검에게 한정된 그런 수사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권성동 의원이 정치형 받았으면 처벌하는 건 맞죠. 예. 맞는데 원래 특검 대상이 없던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김 여사 특검이 뭔가 지금 좀 도취돼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아니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죠. 이제 최상민 특검은 아직 뭐 본격적인 것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지 수사 가능하다고 봐요.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근데 원래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게 거기가 아니고 관련된 수사, 관련된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그걸 너무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민주당이랄지 현 정부에서 비판했던 것이 뭐예요? 조국, 이재명에 대한 먼지털이수 수사 그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이런 적이 없다고. 근데 거의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보면. 그러면 특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수사가 주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지 없는지 다 수사해서 다 잡아넣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분 굉장히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주셨어요.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볼 필요 없이 한 1, 2년 전만 봐도 민주당 당사를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엄정한 법 질서 앞에 예외가 없다. 다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왜 했냐면 김용 씨가 그 당시에 민주당 비상금 부원장이었어요. 민주연구원에. 그리고 정진상 씨는 정무실장 당대표. 근데 이분들이 그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던 내용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정치자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 도리어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미 했지만 경기도나 성남시나 아니면 자택 정도지 민주당 내에 아무런 그것도 없는 민주당을 그때 털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저희가 당연히 저항하고 막았죠. 나중에 그래서 협의해서 그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는지 하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 좀 그럴 겁니다. 정당이라고 법 집행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우려하는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차 왔어요. 신임해가지고 차담을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 유의해야 될 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3가지 기관에 대한 당부를 했어요. 첫째, 헌법기관과 정당. 헌법기관은 주로 국회나 감사원, 또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포함해서 이런 헌법기관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된다. 법원이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 언론기관. 그리고 3번째가 그 로펌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툭하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털면서 서초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놓으라는 로펌들이 민주당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털어가니까 기업들 관련 자료까지 가면 기업들이 그런 해당 로펌에 사건 의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로펌 한 곳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관련 수사를 독점했어요. 왜냐하면 독점한 게 아니라 거기밖에 안 받아준 거예요. LKB가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자, 저는 정당이나 포함해서 이런 압수수색 영장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정당의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법으로 해서 보호받고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500만 당원이 필요하냐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걸 통일교가 우리 당에 혹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선거 결과를 방해하거나 결과를 훼손했다면 우리도 중대하게 본다. 그러면 검찰 특검 측과 협의해서 당원 명부 대조에 대해서 특검 입회하에 당원 명부 대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게 이제 임의 자료 제출 형식의 수사 협조인데요. 저렇게 그냥 무조건 해서 막고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민주당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검하고 협의해서 임의 자료 제출을 해서 그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사무총장이나 당대표가 내비치고 그리고 특검하고 협의 방식을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이 전당대회 일정에서 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바로 국민의힘을 거의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김여사 구속의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문수 헌정사 유례없는 폭고, 장동혁 망나니 칼춤, 윤부부 구속하고 조국 사면, 안철수 참담하지만 윤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조경태 사필 규정 정의 실현, 온도 차이도 지금 보였습니다.